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몇 시간 전에 녹화해서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같이 시청하면서 질문 받고 그다음에 과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장점이라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 번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시청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이겠고, 또 이제 홍천에서 춘천까지 오기가 그렇게 좀 쉬운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접 수업을 듣고 눈을 마주치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중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이해는 잘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또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게 지금 나도 이제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중간중간에 고양이 소리가 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잘 감안을 해주시면 우리 수능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좀 효율을 내서 수업 진행해 봅시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대면 수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녹화된 강의 올릴 것이고, 지금은 내가 이제 화면만 보이게 설정을 해놨지만 조만간 이제 내가 직접 칠판에 수업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보통 수원 수업을 할 때는 저번 시간엔 지수로그 했지만 보통은 역순으로 가요. 무슨 얘기냐? 수열,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요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우리 어떻게 보면 수원이라는 어떤 요 파트 자체가 수열,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세 개가 전부 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어서 수열 몰라도 삼각함수 할 수 있고 삼각함수 몰라도 지수함수 할 수 있지만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한 8회 정도 수업이면 수원이 끝날 것 같아요. 물론 숙제도 많이 있겠지만. 자, 아무튼 수열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단독 문제가 수능 같은 경우엔 보통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점화식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시그마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고정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합 개념 문제라고 하는 3점 어려운 문제 또는 4점 킬러 문제들은 우리 수열에서 배운 개념들, 특히 수열의 합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등장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 인문계 친구들 이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21번 그 다음에 30번 문제라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은 우리 수열에서 배운 개념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수열이 뭔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전적인 정의로 얘기를 하면 수들의 나열이라는 뜻이에요. 수들의 나열. 자, 그러면 선생님 수를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전부 수열인가요? 예를 들어서 1, 4, 10, 마이너스 3, 7, 104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규칙성 또는 연관성이 없는 수들만 일렬로 나열해도 그걸 수열이라고 부르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수열이라고 불러요. 수열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현재 8차 교육과정 내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전부 다 규칙성이 존재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실제 점화식에서도 우리가 임의의 규칙성을 만들어내고 또는 찾아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규칙성 있는 수열들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자 지금부터 등차 등비 요거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 등차 수열 필기하면서 들으시고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가야 돼. 첫 번째는 첫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차라고 부릅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이라는 것은 아무런 규칙성도 적용되지 않은 기준이 되는 맨 첫 번째 항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A1이라고 쓰고 보통은 요 1, 요거를 생략해서 A라고 표시를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차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규칙성, 규칙성에 관한 얘기고요. 자, 우리가 D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좀 들어볼게요. 자, 2, 6, 10, 14, 18.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들의 나열이 있겠지만 일단 요 5가지 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항이겠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친구니까 우리가 A1이라고 써줍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뭐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두 번째 항까지 갔을 때 우리가 더하기 4다 라고 하는 규칙성이 하나가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6에서 10,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 갔을 때도 더하기 4다 라고 하는 규칙성이 적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항도 더하기 4다, 이런 동일한 규칙성들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것이 합 또는 차이 규칙성이다. 이게 뭐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합차의 규칙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공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내가 맨 처음 얘기했던 첫째 항이라는 친구는 규칙성이라는 애가 적용이 된 친구다, 안 된 친구다? 안 된 친구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이라는 것을 구해봐야 하는데 잘못 썼죠? 잠깐 지우고, 요 일반항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A의 n은 어떠한 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요 2, 6, 10, 14, 18 요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가장 먼저 자,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잘 생각해 봐. 선생님, 왜 n-1 D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자, 두 번째 항부터 우리가 규칙성이 하나가 적용이 되고 더하기 4라고 하는, 세 번째 항부터 규칙성이 2개가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 항에는 더하기 4라고 하는 규칙성이 3번이 적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A1은 보다 존재하지 않는다, 규칙성이.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줍시다. 위의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항 2 더하기 n-1 공차가 몇이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4다 라고 했을 때 우리 4n-2다 라고 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자,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볼 것. 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등차 중항 아닙니다. 중항이에요. 우리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자, A의 N, A의 M, 그 다음에 A의 E, 뭐 요 세 가지 수열의 항이, 자, AN 더하기 AE가 EAM이다. 요 규칙성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뭐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AN 더하기 AE다 라고 하는 것, 그게 EAM이다.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좀 명확합니다. 자, 이걸 내가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 A의 M은 A의 N과 A의 E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평균이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등차 중항에 관한 얘기를 역순으로 가봅시다. 자, 역순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자, A의 N, A의 M, A의 E, 얘가 AN 더하기 A가 EAM이다 라고 하는 규칙을 만족시킨다요. 자, 등차 수열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임의의 등차 수열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임의의 등차 수열 이렇게 만듭시다. 좀 쉽게 갑시다. 자, 1, 5,
9. 요 세 개의 어떤 항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 등차 수열이죠. 규칙성이 4다, 공차가 4다라고 하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N, 그 다음에 AE 요 두 가지를 더했을 때 EAM입니까? 맞아요. 왜? 평균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야, 요 5라는 애를 기준으로 잡고 요 5라는 가운데 항에서 더하기 4만큼한 친구가 9고 마이너스 4만큼한 친구가 1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칙성이 적용된 앞뒤로 적용된 친구들의 경우에 평균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등차 중앙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순으로도 성립한다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등차 수열 합공식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등차 수열 합공식, 우리가 수열에서의 합은 S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 S의 N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열에서의 합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S가 결국엔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총합 요거.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자, 공식이라고 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각각 요 두 가지의 공식이 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 게, 자, 우리가 첫째 항과 그 다음에 자, 끝항, 맨 마지막 항 요거를 알고 있을 때, 요걸 알고 있을 때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을 내가 A라고 표현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항의 개수는 n개겠죠. n까지의 총합이니까. 자, 이 경우에 2분의 a n 더하기 마지막 항, 잘못 썼죠? 미안. 자, 2분의 n a 더하기 l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자, 쌤이 이제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수학 관련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우스가 얼마나 천재였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자, 가우스가 10살 때 1부터 10 또는 1부터 100, 뭐 1부터 1000 이렇게까지 총합을 구하는 방법을, 본인만의 방법을 좀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예시를 좀 들게요. 1부터 10까지의 총합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었어.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하나씩 써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써 있을 때 맨 앞에 L랑 맨 뒤에 L랑 더했을 때 11, 마찬가지로 2랑 9랑 더했을 때도 11, 3이랑 8이랑 더했을 때도 11,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었을 때 총 5세트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1 곱하기 5 해서 우리 55다 라고 하는 방식을 고안을 했어요. 이건 가우스가 만든 게 맞아.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2로 나눠줍니다. 왜? 두 개씩 묶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n을 곱해주는 거예요. 2분의 n, 즉 n개의 절반만큼의 세트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맨 앞에 항, 그 다음에 맨 뒤에 항. 왜냐? 맨 앞에 바로 뒤에 항, 그 다음에 맨 뒤에 바로 전항, 얘를 더하는 것도 결국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과 끝항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식을 하나 알았고요. 자, 두 번째,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를 알고 있을 때야.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자, 여기서 조건은 우리가 n은 알아야 됩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 개수, 요건 알아야 돼요. 자, 이거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2분의 n, 자, 2a 더하기 n-1 d다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 이거 뭐 왜 갑자기 2a가 들어가고 그러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 미리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공식이라기보다는 위에 첫째 항과 끝항을 알 때 등차수열 합공식, 요거를 이용한 베리에이션이야. 자, 왜? 2분의 n a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요 l이라는 애에 집중을 좀 한 번만 해봅시다. 자, l은 n번째 항, 즉 끝항인데 끝항이 n번째 항이잖아. 자, 그러면 n번째 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n번째 항이, 자, a의 n은 a 더하기 n-1의 d다
라고 등차 수열 내가 아까 설명을 했죠. 이 친구를 a 더하기 n-1d라고 하는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자 2분의 n a 더하기 n-1 d다 이런 식이 나오고, 자 그 경우에 2분의 n 2a 더하기 n-1 d 라고 하는 등차 수열 합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쉽죠? 그쵸? 자 요렇게 등차 수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끝을 냈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등비 수열 봐야 하는데, 등비 수열 보기 전에 등차 수열 문제 한번 좀 풀어보고 갈까요? 자 일단 예제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굉장히 좀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번 수능 특강 수원 좀 간단하게 좀 특징을 얘기를 해주자면,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고 수열은 좀 많이 쉬운 편입니다. 대신 삼각함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 직접 적용이 되던, 여러분들이 배우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난이도가 좀 세다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예제 1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A2는 6, 자 A2는 6인데 얘를 우리가 자 첫째 항과 규칙성 한 번 적용됐어요. 2니까 두 번째 항이니까 자 얘가 6이다 라고 써주시고, 자 그러면 A6이라는 친구는 뭐다? A 더하기 5D로 표현은 가능하다. 규칙성이 5번 적용된. 자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2번 적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자 3D가 뭐다? 12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D는 4고, 자 A는 뭐다? A는 2다 라고 하셔서 A7의 값은 뭐다? 2 더하기 6D, 즉 2 더하기 24. 정답은 26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내가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나는 지금 바로 유제 1번과 2번 해설을 좀 해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유제 1번과 2번 빠르게 푼 다음에 설명 들으면서 답을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유제 1번 바로 들어갈 텐데, 자 이 친구도 우리가 그럼 처음부터 한번 바꿔서 써줍시다. 얘는 A 더하기 D,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즉 2A 더하기 D가 5다 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줬고요.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일단 3A 더하기 자 9D 이렇게 나오겠네요. 왜? 2D 더하기 3D 더하기 4D 이렇게 될 테니까 요게 30이다. 즉 A 더하기 3D가 10이다 라고 나오겠죠. 자 일단 지금 뭐다? A랑 D 문자 미지수가 2개인데 식도 2개다. 그럼 뭐다? 연립을 할 수 있다. 자 연립을 좀 해봅시다. 2A 더하기 6D가 20일 거고요. 2A 더하기 D가 5다. 즉 이렇게 빼주시면 자 5D는 15고 D는 3이다. 여기까지 구했으면 A 값도 구할 수 있죠. 사실 A는 그러면 1이에요. 대입만 해주신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자 A6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뭐다? 1 더하기 5D, 즉 1 더하기 15, 그 값이 1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2번 문제 내가 간단하게 조금 중요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텐데, 자 지금 보시면 뭐가 있다? 로그랑 같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정확히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좀 명확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등차 중앙 문제예요.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럼 그대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자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을 더한 것이 자 가운데 항의 2배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나왔으면 뭐 해야 되나요? 할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자 바로 로그 변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밑을 2로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도 뭐다? 2분의 1 로그 2의 A다 라고 하는 건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이렇게는 없어질 거고,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그 2의 A가 뭐다? 자 1 더하기 3 로그 2의 3이다. 자 근데 요 3이라는 친구도 여기로 우리가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이라는 뭐다? 로그 2의 2다. 얘가 1이기 때문에 더하기 로그
2에 자 뭐다? 27이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는 건 뭐다? 야, 로그끼리의 합 연산에서 우리 진수끼리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얘끼리는 자 곱셈을 해준다. 즉 로그 2에 54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A 값이 뭐다? 5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자, 우리 아까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바로 예제, 그 다음에 유제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뭐 필기하고 문제 풀고 하려면 계속 일시정지했다 다시 보고 다시 일시정지했다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괜찮을 거예요. 뭐 말이 빠르면 뭐 카톡으로 얘기하시고. 자, 예제 2번 등차 수열의 합.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자, A1은 3, 첫째 항 A는 3이다 라고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줬고요. 자, A4라고 하는 것은 뭐다? A 더하기 3D다. 규칙성에 3번이 적용이 됐다. 얘가 A 더하기 D 한 번 적용된 얘에서 10만큼 더한 값과 같다. 즉, 자, 다 옮겨주시면 어떻게 되냐? 자, 2D가 10이고 D는 5다. 지금 문제에서 우리한테 첫째 항하고 공차를 줬어요. 그쵸? 자, 그럼 S10이라고 하는 것 N도 사실 준 거야. N도 10이야. 자, 2분의 N 10. 그 다음에 2A 뭐다? 6이다. 플러스 N-1 9 곱하기 5.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자, 5 곱하기, 자, 어떻게 돼요? 51이죠? 45 더하기 6이니까 51 해서 255라는 값이 나온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이거보단 무조건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고민할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좀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 그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유제 3번, 4번 풀어보시고 일시정지 누르신 다음에 자, 다 푸시고 나서 다시 재생 눌러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나는 바로 유제 3번, 4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자, A9는 23이다. 즉 A 더하기 8D 얘가 23이다. 자, 그 다음에 S9는 351이다. 지금 좀 계산이 까다롭게 줬네요. 지금 보니까 351이다 라고 했을 때 S5의 값은 물어봤어요. 자, S9라고 하는 친구 이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우리 351이다 라고 준 거는 우리가 351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네요. 지금 첫째 항과 끝항 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왜? 끝항에 대한 관계식 그 값을 줬잖아. 23이라고. A9라는 친구. 자, 그쵸? 그럼 2분의 9. 자, 첫째 항 A 더하기 23. 얘가 뭐다? 35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351은 9로 나뉘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쵸? 자, 39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 39라는 친구는 2분의 A 더하기 23이다. 즉 A 더하기 23이 뭐다? 78이다. 그럼 A는 뭐다? A는 55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쵸? 자, A가 55인데 자, A 더하기 8D가 23이야. 23. 선생님 잠깐만요. 그럼 이거는 자, 규칙성이 적용이 될수록 그 값이 점점 작아지죠. 공차가 마이너스 음수인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러면 55 더하기 8D가 23이고요. 8D가 뭐다? 마이너스 32다. 자, 그럼 D는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첫째 항, 그 다음에 공차를 알았으니까 요것들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 합을 구해봅시다. S5라고 하는 것. 이건 뭐다? 2분의 N, 즉 5죠. 여기선 2A 뭐다? 110이다. 플러스 N-1은 4고요. D는 뭐다?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값이 나와요? 자, 2분의 94 곱하기 5죠. 즉 47 곱하기 5고 이 값이 이제 235가 나오겠네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쌤 기억에 4번이란 문제가 작년 수능 특강에는 레벨 1인가 2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으셔야 되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첫 번째 항이 2고 맨 끝항이 12야. 그쵸? 근데 가운데 K만큼의 수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이 수열의 항의 개수는 K 더하기 2개야. K 더하기 2개.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모든 수의 합이 110이래. 그럼 112는 뭐다? 2분의 항의 개수 n이 여기선 K 더하기 2죠? K 더하기 2 곱하기 뭐다? 맨 첫 번째 항 2 더하기 12, 즉 14다. 즉 이거 뭐다? 7K 플러스 14 요거다. 맞죠? 나 지금 계산 제대로 했지? 요게 110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7K가 98이란 얘기고요. K는 뭐다? 14다. 자, 일단은 K가 14개, 즉 이게 전부 16개의 항이란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A3의 값을 구하여라야. 그럼 이거 뭐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공차를 좀 알아야 돼. 공차 어떻게 구하나요? 공차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규칙성이 총 몇 번 적용됐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다르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가지고 구했던 건데, 자, 동일한 값을 가지는 110이라는 친구가 2분의 n이 총 몇 개였어? 여기서 16개였죠. K가 14고 K 더하기 2개만큼의 항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16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뭐야? 2죠. 그럼 2A 즉 4 플러스 n-1 이건 15죠. 곱하기 D. 자, 요 값이 뭐다? 112다.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고. 요렇게는 이제 8인데 8은 나눠지네요. 14로 나눠지네요. 맞죠? 자, 그러면 14 맞잖아. 4 더하기 15 D가 14다. 즉 D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다. 공차가 3분의 2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A3이라는 애는 뭐냐? A3이라는 애는 2에서 3번만큼 규칙성이 적용된 거야. 맞죠? 맞죠? 자, 그러면 2 더하기 2 하셔서 정답 4 되겠습니다. 4. 자, 요 문제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별표 좀 치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 등비수열에 관한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등차수열 당연한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것들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등비수열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등차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성이 적용이 되는데 그 규칙성이 합 또는 차, 즉 양수 또는 음수인 경우만큼 더하든 빼든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당연한 얘기지만 곱셈 또는 나눗셈으로 적용되는 규칙성을 가진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예시를 좀 들으면서 갈게요. 자, 1. 첫 항 1이면 너무 쉬운가? 첫 항 1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갑시다. 4, 12, 36, 108, 324. 자,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겠죠. 우리 이 경우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 눈으로만 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규칙성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첫째 항일 거고 규칙성이 곱하기 3씩 계속 적용이 되죠. 그쵸? 자, 여기서 적용되는 규칙성을 우리는 공비라고 한다. 공비. 자, 여기서는 3이라는 공비를 가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제 R로 표현할 거예요. R.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할 때 그 R 똑같은 R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바로 또 그러니까 뭐 이제 첫째 항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일반항 구하는 방식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 또한 규칙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돼요. 두 번째 항에 한 번, 자 세 번째 항에 두 번, 네 번째 항에 세 번,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씁시다. 첫째 항이 존재하고, 자 공비 r을 곱해 나갈 텐데 여기서 자 n-1번이 곱해지는 거예요. 정확히는 규칙성이 두 번째 것부터 처음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요 일반항 이렇게 표현하시고, 요 우리 수열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첫 장이 뭐예요? 첫 장이 4지. 그럼 4 곱하기 공비가 3이야. 3에 n-1이다. 요렇게 표현하시면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중항, 요것까지 좀 보고 들어가야 돼요. 등비 중항. 아까 등차 중항 하면서도 알았겠지만 규칙성을 가지면 등비 중항이다, 또는 등비 중항이면 이러한 규칙성을 가진다, 역순도 성립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가장 먼저 예시를 좀 들고 갈게요. 자 A의 N, A의 M, A의 E,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A의 N, A의 M, A의 E 또 세 가지인데, 자 보시면 아까 등차 수열이랑은 다르게 우리는 곱셈으로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A의 N승, N승이라면 안 되고 A의 N번째 항, 그 다음에 A의 E, 이렇게 한 것이 A의 M, 즉 가운데 거의 제곱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시를 좀 들면서 갈게요. 우리 예시를 위에 적어놓은 요 등비 수열 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보자. 자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등비 수열이죠. 자 A의 1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4였어. 2라는 친구는 12, 3이라는 친구는 36이야. 자 근데 자 봐봐,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곱하기 3이라는 규칙성이 적용이 되며, 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으로 되돌아갈 때는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규칙성이 적용이 돼요. 왜? 이렇게 4에서 12로 오는 게 아니라 12에서 4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수열의 방향이 아니죠, 이건. 자, 그 경우에 생각을 해보자고. 자, A2라는 애를 12, 요거의 제곱이죠, 이제. 얘가 뭐랑 같다? 1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3. 얘랑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3분의 1하고 3하고는 뭐다? 약분이 된다, 1로. 그쵸? 그래서 결국 12의 제곱, 요렇게 증명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 아무 항이나 뽑아가지고 확인을 해도 되나요? 되는데 정확하게는, 자 등비 수열에서 뽑을 때, 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N과 M과 E, 요 세 가지 우리가 항 몇 번째 항인지 그걸 표시하는 이 친구들은 등차 수열이어야지만 요 등비 중항이 적용이 됩니다. 왜일까? 왜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내가 방금은 이렇게 표시했지만 다르게 쓰면 이렇게 돼요. 자 A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AR이죠. 그 다음 AR 제곱이야. 자 우리가 지수로그에서 한번 배웠었지만 요렇게 곱한다는 것, 자 A는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A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R끼리만 생각했을 때 얘는 정확히는 R의 0승이겠네요. 자 요 지수들끼리, 그러니까 곱 연산에서는 지수들끼리 합 연산을 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0이 뭐다? 얘 1승인데 요거 곱하기 2다. 자 즉 얘네가 의미하는 것은, 요 N과 M과 E가 의미하는 것은, 자 일반 항에서의 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 항의 지수. 지수끼리, 즉 밑끼리의 곱연산이 지수끼리의 합연산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로서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비 중항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다 적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다 못 적었으면 잠깐 일시 정지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쌤도 정말 일주일이 넘게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춘천에서도 전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명 정도 되는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대형 학원들이 지금 전부 다 강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주 정도 학원을 안 왔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뭐 나 가장 걱정되는 게 은서 미적분이긴 한데, 미적분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수업할 거고요. 일단 지금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 가장 풀어지는 시기가 지금이야. 물론 지금까지 너네가 되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가 좀 봐왔잖아. 스터디 카페에서 밤을 샌다든지 이게 뭐 어떤 뭐 쉬운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이제 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힘들고 이제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면요, 주위의 영향으로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의 의지와 정신력으로는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매년 이 시기에 재수생이든 고3이든 지간에 항상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실패하는 길로 걸어가는 걸 이제 바라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 물론 뭐 얘기는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뒷심 발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지만 절대 사람은 자기가 이제 겪어보기 전에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 생각엔 학교도 좀 제대로 못 나갈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야외 활동이 힘들 거고 집에서만 이제 있을 텐데, 그럼 뭐 이제 뭐예요? 솔직히 이제 유튜브 보고, 이것도 물론 유튜브로 하지만 공부에 집중 정말 안 하잖아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시간 정말 안 남았습니다. 되게 지금 긴장되고 절박하고 그래야 돼요. 그 말 조금만 명심을 해주길 바래요. 나는 적어도 지금까지 아이들 지금까지 정시 강사, 즉 입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뒷심을 유지를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 그게 이제 뭐 재수생들도 마찬가지고 고3도 그렇고. 근데 그러기엔 지금까지 쌓아온 게 많이 아쉽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쌓았는지 내가 이제 대략적으로만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막 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서울로 가세요. 아니면 특수직렬학교, 사대, 교대 뭐 이런 학교들로 꼭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너네한테 10번도 넘게 얘기했지만 뭐다? 재수는 없다. 재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등비수열 합공식 넘어가는데,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내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요 공비, R이라고 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자,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뭐 선행학습을 한다든지 시험 기간이라든지 이러면 등차 등비수열 합공식을 증명도 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럴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는 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R-1 이 친구가 분모로 가고요. 분의 첫째 항 A, 그 다음에 R의 N승 마이너스 1, 얘가 등비수열에서의 SN이다. 수열의 총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R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자 1-R분의 A 1-R의 N승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어요. 동일한 식인데 우리가 부호만 바꿔준 거예요. R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나와서 우리가 굳이 부호를 한번 다시 바꿔줄 필요가 없고요. R이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수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다.
이 이외의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개비수열 또는 개차수열 이런 것들, 군수열 이런 것들 공부하지 마시고 수능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좀 있을 테니까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예요. 수학 공부.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기출문제라든지 뭐 EBS 연계교재도 마찬가지지만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재고 그 시간 안에서 똑같이 100분 주고 30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래요. 하나만 물어볼게. 여러분들 그 시간이 뭐 남을 거야. 근데 왜 남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4점짜리 문제는 고민하고 노가다도 안 해서 그래요. 무조건이야. 너네한테 아예 처음부터 시간을 3시간을 주고 이 30문제를 풀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1등급 나옵니다. 난 믿어도 돼. 왜? 노가다 하면 나오는 문제들을 너네는 시간이 없을까봐 건너뛰거든. 또는 어려워. 그래서 제대로 안 읽어. 겁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아예 없진 않아. 특히 30번도 여러분들 되게 어렵고 내가 못 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투자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우리 평가원 문제들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판검사 이 사람들이 아니야. 삼성전자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평가원 사람들이야. 평가원 사람들은 1년 내내 어떻게 해야지 교과서만으로 공부한 친구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얼마나 숙달됐는지, 그러니까 계산이라든지 사고하는 방식에 숙달이 됐는지 그것만 좀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30번, 29번, 21번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들 전부 다 굉장히 시간 제한 없이 분석하고 풀어보면 정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답에 근접한 풀이 방식이 나와요. 지금은 그 연습을 해야 돼. 너네가 2점짜리 3점 쉬운 문제들 틀릴 게 아니잖아. 선생님 저는 진도 다 못 나갔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4점짜리 문제가 모여있는 기출문제집도 팔아. 해설까지 실려있고. 자, 그런 친구들을, 그런 문제집들을 가지고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에 2문제만 해결해도 좋으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하셔서 꼭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한 번만 길러보길 바랄게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시험장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시험장에서 그런 4점짜리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용기조차 생기지가 않아요. 이거 꼭 명심하고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학생 때 나는 수학을 잘했지만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수학을 잘했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못 푸는 문제도 있었고 헷갈리는 문제,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나는 그러면 그날 이제 우리는 야자 이런 게 강제였어. 그 야자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그 5시간 동안 무조건 그 한 문제만 봤어요. 다른 과목 신경도 안 써. 어차피 잘하지도 못했고 그 한 과목만 그 한 수학의 한 문제를 가지고 이걸 내가 스스로 모든 방식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식을 적용을 해서라도 풀어봐야지 집에 갔어요. 그게 굉장히 사람 실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예제로 갑시다. 예제로. 자, 페이지 수 77페이지고요. 예제 3번 이겠네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자, A2는 4다. 자, A2가 4다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규칙성, 즉 R 얘가 4다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친구는 AR 제곱일 것이고 A5라고 하는 친구는 AR 4제곱일 거야. 맞죠? 규칙성이 하나씩 덜 적용되니까 항의 순서보다 하나 덜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약분해서 R제곱이 나옵니다. 얘가 9분의 1이에요.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하는 걸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요 공비 R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공비는 여러분들 음수일 수 없어요.
공비는 음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집 또는 기출 모의고사 싹 다 안 나옵니다. 자, 공비는 플러스다. 즉 R이 3분의 1이다. 즉 A는 뭐다? A는 뭐다? 12다. 우리 여기다 적용을 한 거죠. 자, A1의 값 뭐다? 1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77페이지 유제 5번과 6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 잠깐 일시 정지하시는 동안 저는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3 더하기 12는 4AE다 라고 했어요. 자, 즉 AR 제곱 더하기 12가 뭐다? 4AR이다. 요런 게 나오네요. 그쵸? 자, 근데 첫째 항이 3이래. 그럼 A 값도 준 거네. 즉 3R 제곱 더하기 12가 뭐다? 뭐다? 12R이다 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랬더니 자, 3R 제곱 마이너스 12R 더하기 12가 0이고 자, 약분이 되죠. R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가 0이다. 자, R이 뭐다? 2다. 이 정도는 바로바로 인수분해해야죠. 93이면. 자, 그러면 R이 2다라 그랬고 A는 문제에서 줬죠. 3이에요. A5 즉 AR 4제곱 마이너스 AR 세제곱의 값은 물어봤는데 요거 계산 빨리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AR 세제곱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뭐다? 1이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얘는 1이니까 어차피 없애줘도 되고 요것만 구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3 곱하기 2의 세제곱 즉 24 여기 있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유제 6번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가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나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 내가 미리 좀 얘기를 하고 할게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이냐면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삼각비 하면서도 나왔어. 코사인 60도는 그냥 2분의 1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선생님 왜 마이너스 1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몇이다? 어디다?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여러분들 네, 습관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있네. 자,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것은 270도예요. 270도. 그죠? 자, 여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자, 사인이라는 것은 빗변분의 뭐예요? 높이에요. 높이. 빗변이 1인데 높이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K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K 값을 구하시오. 자, 너무 쉬운 얘기예요. 왜? 2분의 1 곱하기 K가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4여야 돼. 자, K는 뭐다? 8이어야 한다. 너무 쉽죠? 이거 등비중앙에 관한 얘기였어요. 맞니?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이것도 아까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잠깐 쉬고 있으세요. 나도 지금 화장실을 좀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이제 7번 8번 본 다음에 레벨 1, 2 여러분들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점도 이제 내가 바로 올릴 거예요. 답을. 알겠죠? 자, 쉬는 시간.
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요거부터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 자, AE는 12다. 즉 AR은 12다. 그 다음에 S4-SE는 72다 라 그랬어요. 자,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S4라는 애는 뭐냐면 자, A1부터 A4까지의 합이고 A2라는 애는 뭐다? A1과 A2다. 요만큼 빼준 다음에 A4하고 A3만 남겠네요. 그쵸? 요만큼이 72래. 즉 AR 세제곱과 AR 제곱을 더한 값이 72래. 자, 근데 잠깐만, AR이 12예요. 그럼 얘는 12R 제곱일 것이고 얘는 뭐다? 12R일 것이다. 이렇게 더했을 때 72다. 자, 그러면 12로 다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R제곱 플러스 R이 뭐다? 6이다. 즉 R제곱 더하기 R-6이 0이고 인수분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R 더하기 3 R-2가 0인데 자, 모든 항이 양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비가 양수다라는 얘기야. 자, 공비 뭐다? R은 2다. 쉽네요. 자, 그러면 S5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2-1분의 A 뭐다? A 값도 구해야겠네요. 자, A는 6이겠네.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6. 그 다음에 뭐야, 왜 이렇게 썼어? 2-1이죠. 2에 5승-1이다. 그쵸? 자, 그러면 6 곱하기 31에서 정답 186이다. 즉 2번이겠어요. 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여러분들 일시정지하시고 유제 7번, 8번 풀어보시는데 자, 7번, 8번 풀어보시면서 나는 이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 하고 우리 레벨 1, 레벨 2까지 오늘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7번. 자, A1은 4다. 즉 A는 4다. 그 다음에 A2, A3, A4. A 세제곱 곱하기 R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뭐다? A 세제곱 R에 몇 승? 6승이다. 요게 1이에요. 자, A는 4예요. A는 4기 때문에 자, 64 곱하기 R의 6승이 1인데 자, 공비가 양수기 때문에 R이 뭐다? R은 2분의 1이다. 너무 쉽네. 그쵸? 그 다음에 7항까지 합을 구하래. A도 줬고 R도 줬어. 자, 그러면 자, 지금 R이 1보다 작네요. 그럼 1-2분의 1분의 A 뭐다? 4다. 그 다음에 자, 1-2분의 1의 몇 승? 7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그럼 얘는 자, 요렇게 약분하셔서 8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2의 7승 몇이에요? 128분의 1이죠? 128분의 1. 자, 요렇게 하시면 8 곱하기 128분의 127이 나옵니다. 자, 근데 8은 또 요렇게 약분이 되네요. 자, 어떻게 된다? 자, 16분의 127이다. 얘는 서로 소기 때문에 더 약분이 안 되죠? 더해주면 뭐다? 정답 143이다. 자, 공간이 작아서 내가 좀 중구난방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은 잘 정리해서 해설 적어주시길 바라고.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8번. 자, S5는 8이고 S10은 80이다. S15의 값을 구하여라. 자, 자, 쉽게 갈까요? 이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냐면 자,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아니다. 일단은 설명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자, S5라고 하는 친구부터 우리가 좀 건드려 봅시다. 자, S5는 뭐예요? R-1분의 A R의 5승-1. 얘가 뭐다? 8이다. 그 다음에 S10이라고 하는 친구는 R-1분의 뭐다? A R의 10승-1인데 R의 10승-1이라고 하는 걸 요렇게 좀 바꿀게요. R의 5승 더하기 1 R의 5승-1이다. 얘가 뭐다? 80이다. 선생님, 그랬더니 얘에다가 뭐다? R의 5승 더하기 1만 곱한 것이 R의 5승 더하기 1만 곱한 것이 요 친구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80이래. 자, 그러면 R의 5승 더하기 1이 뭐다?
이렇게 썼네. 아래 5승 더하기 1이 뭐다? 10이다. 그럼 아래 5승은 뭐다? 아래 5승은 9다.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자, 그쵸? 자, 그러면 S15라고 하는 친구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S15는 어떻게 돼요? S15 요것도 사실 인수분해 잘해야 돼. 좀 지우고 갈게요. 요건 적어놓고, 자, R-1분의 A 아래 15-1인데 얘를 인수분해 해주신다라고 하면 R-1분의 A 아래 5승-1, 그 다음에 아래 5승의 제곱 플러스 아래 5승 플러스 1, 요런 형태의 식이 나오겠네요. 자, 아래 R-1분의 A 아래 5승-1, 얘는 뭐 얘까지는 뭐였냐면 S5와 같았어요. 즉 8이었어. 8. 그 다음에 아래 5승은 9인데 9죠. 9의 제곱 얘는 45 플러스 얘는 뭐다? 9다 플러스 1. 즉 55를 곱해준다. 뭐에다가? 8에다가 55를 곱해준다. 잘못 썼죠? 왜 8에다가 55야? 자, 9의 제곱이면 81이죠. 자,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91 곱하기 8이다. 91 곱하기 8. 즉 728이다. 정답 5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레벨 1, 그 다음에 레벨 2 요것까지는 지금 해보셔야 되는데 총 몇 문제지? 20문제가 넘네요. 25문제? 자, 25문제 풀어보시고 내가 다음에 올리는 거에는 레벨 1, 레벨 2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거에서 보통 레벨 1은 질문이 없을 거고 레벨 2 질문을 내가 받은 다음에 레벨 2 질문 해설하면서 시작할 것이며 과제는 내가 여러분들 이메일로 내일까지 보내겠습니다. 이건 주말 중으로 하셔야 돼요. 주말 중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하셔야 돼요. 내일 일요일날 이 다음 강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알겠죠? 자, 녹화 강의 여기까지 맞추는데 이따가 요거 여러분들하고 나랑 같이 보면서 카카오톡으로 질문 그대로 받을 것이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 나한테 레벨 2까지 채점하신 거 찍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